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가 요구해온 국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을까가 궁금하실 텐데요. 김두겸 시장이 내년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26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시의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전년 대비 3,014억 원, 13.5% 증액된 겁니다. 2022년 4.5%, 지난해 6.5%의 증액률보다 크게 앞섭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울산시가 발표한 정부안 3조 3,23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미 종료된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 구간 사업을 항목에서 제외해 허수를 없앤 때문입니다. 인수위 때부터 말씀 올리는 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예산 부풀리기는 하지 말자 해서 실효성 이상 실제로 울산시에 반영되는 예산을 하자. 확보된 예산 중 신규 사업으로는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45억 원을 비롯해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비 2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2억 원 등 74건의 사업에 1,27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는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43억 원,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125억 6천만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1,040억 원 등 677개 사업에 2조 3,99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처럼 국비 확보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공을 주변에 돌렸습니다. 울산의 기여도에 맞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울산의 전 국회의원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정부안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비로소 실질적인 예산 확보전이 치러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와 국회 상주 캠프 운영 등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이번 정부안 미반영 사업과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국회 중액이 이루어질수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올해 6월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가 내년부터는 10월에 개최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내년 울산공업축제를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무더위와 우천 등 날씨로 인한 개최 시기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를 위해 거리 퍼레이드 행사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태화강을 활용한 체육 경기와 퇴직 근로자와 출향인들을 초청한 홈커밍데이 행사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2024년 정부 합동평가 총력 대응을 위한 제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총 101개 평가 지표에 대한 32개 소관부서별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과 하반기 목표 달성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29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공동 참여해 17개 시도를 종합평가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 1,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물관리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댐 주변 주민 지원 사업과 호반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을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대전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대암댐 수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조성 필요성을 전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체계와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는 호반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충북 제천의 청풍호 일원의 호반 관광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부터 각 지역위원장 거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를 위한 천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당은 지난 24일부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캠페인에 들어간 데 이어 어제부터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 울산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해양투기 철회 촉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시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에 100여 명의 지역 당원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단협 난항으로 전 조합원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사내 소식지를 통해 오는 31일 오후 2시 반부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전 조합원 3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본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파업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 22일 열린 2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경력금 300만 원, 상품권 50만 원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24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8.78%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교육훈련 체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교육훈련 체계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수상함과 잠수함 사업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 훈련 체계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함정의 성능 개량과 유무인 복합 체계 사업에 대한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함정 수출 시 교육 훈련 체계 분야를 패키지화해 국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공유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에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교육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총 43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교육청은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울산 교육행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조 시간이 보장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청소, 통학실무자 등의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이나 후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원활한 체조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동영상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각 대학별로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따라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데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울산시와 울산대 등 24개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예비 지정한 글로컬대학 15곳에 울산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HD연대 등 24개 기관이 모여 최종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뜻을 모아서 반드시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한 혁신 기획서에서 미래 신산업을 글로컬 대학으로 가는 핵심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 6곳에 멀티 캠퍼스를 설치하고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캠퍼스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 융합대학과 미래 신산업대학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대학, 유니스트, 산업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 울산광역시로 일체화되는 그러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전국에서 94건, 108개 학교가 제출한 기획서 중 교육부는 강원 3곳, 경남 2곳, 울산과 부산 각각 1곳 등 총 15곳을 예비 지정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비 지정된 15곳 가운데 올해 10곳을 선정하고 내년에 10곳, 2025년과 26년에 각각 5곳 등 모두 30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글로컬 대학 30곳에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 대한 글로컬 대학 최종 지정은 본 심사를 거쳐 올 11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어제 2차 전지 분야 관련 혁신연구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가 2차 전지 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선정한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제 혁신연구실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대는 화학공학부의 에너지 나노소재 연구실과 배터리 소재 업스케일링 연구실에, 나노에너지 화학과의 스마트 소재 소자 연구실에, 첨단 소재 공학부의 첨단 에너지 나노소재 연구실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과 함께 연구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R&D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남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28분쯤 남자 한 명이 칼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화단에 꽂힌 칼을 발견한 뒤 150m 떨어진 곳에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미혼의 무직이었던 A씨는 검찰의 벌금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가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의 은닉 휴대 혐의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조 지회장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회 1형사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네이버밴드 지회장 B씨가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계감사장부를 짜깁기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1일간 제224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세부적인 소방 설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우식 의원은 군정 질문에서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 미불용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울주군은 분쟁 중인 토지에 대해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향후 비법정 도로의 관리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황방산 맨발 등산로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중구청은 기존의 황방산 생태야영장 인근에 주차장 42면을 설치해 운영해왔지만 최근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주차난이 발생하자 70면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중구청은 추후 해당 부지 인근에 8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하나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다음 달 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 복지를 활성화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6개 사업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7일간 중위소득 150에서 1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30여 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선정된 890여 명이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부서별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올해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 중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